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벌써 16라운드입니다. 끝나가 거의. 이게 리그가 지금 또 ACL 문제 때문에 또 압축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좀 더 짧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됐거든요. 저희가 16라운드 남은 숨가쁘게 한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14일 펼쳐지는 성남과 부산의 경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두 팀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극명하죠, 진짜. 성남은 전 라운드에서 인천을 잡고 6위까지 올라섰고요. 부산은 최근 3연패를 하면서 9위까지 추락을 한 상태입니다. 성남부터 좀 보겠습니다. 인천전 승리가 주는 의미가 상당한 것 같은데 일단 3경기만에 승리한 것도 승리한 거지만 나상호가 그렇습니다. 성남 이후 첫 골, 그것도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훈련장에서 보면 나상호 확실히 다르다 그래요. 특히 대학팀이랑 연습 경기하면 그냥 아예 그냥 손흥민이야. 그 정도의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 골이 안 터졌었잖아요. 약간 0점 조준이 안 돼서. 근데 이제 그게 되고 있어요. 경기 감각을 찾으면서 골까지 터지고 있고 이날도 간결한 슈팅 2방으로 존재감을 좀 과시했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임승겸을 좀 봐야 되는데요.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 신인이 아닙니다. 1995년생이고 나고야 그랜퍼스, 목포시청 막 전혀 상관없는 이런 두 팀을 좀 거치면서 지난해 성남에 입단을 했어요. 나름 고대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본기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유명했을 텐데 초반에는 최지묵에게 좀 밀리는 감이 있었지만 최지묵 부상 이후로 좀 기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김남일 감독이 연재훈, 이창용 센트리백 파트너 자리가 약간 애매했어요. 무게감 떨어졌는데 임승겸이 피지컬과 뭐 기본기, 탄탄한 기본기로 그 자리를 굉장히 잘 메워주고 있고 보면 임승겸이 출전한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실점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상호와 임승겸 빠를 좀 받고 있다 성남이. 근데 반대로 부산에 이 나상호랑 임승겸이 꼭 필요해요. 오히려 부산에는. 왜? 부산 보세요. 최근 3연패 하면서 7골을 내줬어요. 경기당 2골 이상을 내줬고 3경기에서 단 1골을 넣었습니다. 공격과 수비에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이런 선수가 필요하다. 이런 선수가 확실히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 경기에서 이정엽이 생각보다 좀 일찍 돌아오긴 했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팀이. 맞아요. 그래서 이정엽 같은 경우 16일에 결혼하거든요. 일단 축하드리고 일단 예비신부, 교사 예비신부에게 결혼 전 멋진 골을 좀 선물해주고 싶을 것 같지만 성남, 연재훈, 이창용, 임승겸이 가만 놔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승엽이 만약 침묵할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이동준이 좀 해결해 줬었는데 침묵할 경우 이동준 어느 순간에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5경기에서 침묵 중입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팀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는 비겼었죠. 성남이 원정에서 비겼었지만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김현성이 머리를 다치면서 좀 일찍 교체가 됐었는데 뭐 다행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김현성이 좀 소위 미끼 역할을 좀 하면 나상호에게 좀 기회가 더 많이 갈 것 같다. 나상호 앞세운 성남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성남. 성남. 늘 얘기하지만 공격수는 한번 터지면 또 터집니다. 나상호가 또 터질 겁니다. 예전에 펠리페 한번 맞췄었죠. 성남의 수비력 물이 올랐고요. 뭐 계속해서 최근에는 뭐 정겔스만 그래가지고 정겔스만 또 뭐야? 정경원 코치가 이 나겔스만의 전술을 뭐 따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이게 빌드업 과정도 중요하지만 수비 블록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지금 공격력이 절대 뚫을 수 없다. 나상호가 한 골만 넣어도 이길 수 있다. 남매원의 정결스만 아주 챔피언스리그 8강이네요, 완전. 다음 경기는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동해안 더비입니다. 시즌 2번째 동해안 더비입니다. 당시 울산이 4대0 완승을 거뒀죠. 이청용. 그러니까 포항이 울산을 강했었기 때문에 포항이 우세를 점치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고요. 저도 실제 포항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고. 근데 울산이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한풀이를 하듯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저희가 그때 경기 끝나고 김인성과 전화 인터뷰 했었잖아요. 아직도 그때 하늘 다 푼 게 아니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 166번째 동해안 더비 어떤 결과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양 팀 다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울산은 완전 무결한 승리, 연승을 달리다가 수원에 비기면서 연승이 끊겼고요. 포항은 2경기 무승입니다. 특히 지난 광주전 같은 경우에는 막판이 고영준 선수의 득점이 아니었더라면 2연패를 당할 수도 있었던 경기였고요. 울산은 뭐니 해도 주니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뭐 멤버 수준 올라가도 경기력이 안 좋으면 끝이잖아요. 주니어가 침묵하면 팀이가 지금 침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전 경기였죠. 부산전 보면은 1대1 경기 내용도 안 좋았다가 주니어가 투입되고 이제 골명이 뚫리고 그러면서 2대1로 이겼고요. 수원전에서는 주니어가 마무리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헨리한테 좀 막힌 경향이 있었거든요. 무득점을 비겼습니다. 울산의 올 시즌 2번째 무득점 경기였는데 결국 이번 경기도 주니어의 발끝을 봐야 하고요. 주니어가 벌써
3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무더위에 언제 지쳐도 물론 로테이션을 잘 해줬지만 사실 경기에 쉰다고 쉬는 게 아니거든요. 예, 뭐 시즌을 준비하고 전체적인 나이가 있으니까 언제 지쳐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보면서 준효가 이제 약간 꺾였나 이런 아닌가 이게 좀 가늠이 날 것 같아요. 네. 울산이 주전 라이트백 김태현 선수가 빠집니다. 뭐 서령우, 정동원이라는 대체자가 있기는 한데 김태현 선수의 장점은 실력도 실력인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깡, 뭐 똘끼 뭐 이런 거 좀 있잖아요. 분위기를 좀 만들죠. 약간 좀 전체적으로 파이팅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첫 번째 동해안 더비에서도 이 부분이 좀 주요했었거든요. 네. 저는 요 김태환의 결장이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 자리가 그 송민규 자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포항은 좀 지친 모습이에요. 이 스쿼드가 확실히 얇은데 계속 비슷한 멤버로 지금 시즌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확실히 좀 힘에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광주전이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 봐야죠. 주도는 했지만 사실 날카로운 건 사실 좀 없었거든요. 최근 기세가 좋았던 팔라시오스가 이번 경기도 못 뛰고요. 사실 이 자리를 대신해야 할 선수가 팔로세비치인데 팔로세비치가 지난 동해안 더비에서 사실 완전 절정의 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중원의 상대를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이번엔 폼이 더 안 좋은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영준이라는 또 신성이 등장하긴 했지만 또 흐름을 바꿀 선수는 사실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기존 선수들이 얼마나 해줘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포항 입장에서는 최영준이 울산 중원의 상대를 얼마나 해줄지 그리고 하창래가 주니어를 얼마나 막을지 그리고 송민규가 오른쪽에 구멍이 난 울산을 얼마나 괴롭힐지 이 부분이 포항의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포항이 4골, 지난번에는 울산이 4골. 맞아요. 이번에 어느 팀이 좀 다득점을 할지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측 한번 해주시죠. 저는 포항으로 가겠습니다. 또 울산이 무너질 때가 됐습니다. 야, 천 기자의 포항 2연패일지 이번에도 맞출지 한번 지켜보고 저는 무승부 가겠습니다. 일단 울산을 보면 팀이 전체적으로 판정을 신경 쓰는 빈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수원전에서 그게 터졌죠. 맞아요. 그 경기 끝난 다음에 정승현이 경고를 받았고 심판에 항의하면서 김도훈 감독도 약간 마스크를 던지는 그런 그 행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울산이 그 덫에 걸린 게 아닌가. 경기에 100% 집중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 들고 그 송민규가 그래도 조금 차이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포항이라는 이름 자체가 울산에게 그 자체로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반대로 네, 울산, 포항도? 포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약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같은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원 전북전입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 지켜볼 부분은 수원의 무실점이 통할까 안 통할까 이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원은 임색 정 감독 시절에 주가라 수비 조직력 훈련만 했잖아요. 뭐 첫째도 수비, 둘째도 수비 이걸 하면서 체력 훈련을 놓쳤다 이런 그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사퇴하기 전에 보면 리그 11경기에서 16골을 내줬어요. 그런데 주승진 대행체제에서 4경기 2실점 고만고만한 팀 만났나 이럴 수도 있지만 최근 2경기 상대가 대구 울산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대구 울산전에서도 헨리의 마지막에 어이없는 좀 실책 한 번으로 지금 골을 내줬지 2경기에서 한 골밖에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 그리고 주승진식 포백 그리고 새롭게 그 투입된 골키퍼 양영모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양영모 있다. 좋아요. 네. 네. 근데 반면에 수원은 같은 4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했거든요. 지금 타가트도 빼보고 뭐 크리피치 넣어보고 변화를 주고 있지만 일단 골은 사실상 뭐 반포기 상태라고 볼 정도로 수비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전북전도 전북을 잡기보다는 지키는 쪽에 경기를 할 것 같다. 구경수 포기하고 4회로 승부를 간다는 느낌 같네요. 그래도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니까 평균 높여야 되니까 그런 축구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 울산도 가능했는데 전북도 발목 잡을까 싶으면 약간 힘들어 보이긴 해요. 일단 전북은 구스타보 바로 항상 저희가 얘기하지만 그 둘이 데뷔한 서울전 이후로 FA컵 포함해서 4경기 12골이에요. 맞아요. 경기당 3골. 그 이전, 데뷔하기 전 이전 4경기를 보면 4골. 득점수로만 3배가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스타보가 버텨주면서 김보경이 연속골을 터뜨리고 있고요. 시즌 초반만 돌아봐도 최대 이슈가 그거였잖아요. 김보경, 쿠니모토 공존. 실제로 하려고 해봤었죠, 한번 전북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둘이 내보냈는데 안 맞아, 생각보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쿠니모토가 뒤꿈치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김보경이 연속골을 넣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쿠니모토가 돌아와요. 이번 경기 아마 돌아올 것 같은데 그 모라이스 감독이 머리 아플 것 같아. 지금 이 판을 짜놨는데 이대로 좋은데 여기 쿠니모토를 끼워 넣어야 될지. 그렇지. 이승기는 못 빼겠는데 김보경을 빼면 김보경이 삐질 텐데 어떡하지? 아마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 구스타퍼 선발 냈잖아요. 바로 한번 선발로 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바로가 지금 후반에 스피드로 뭔가 차이를 만드는데
한교원을 약간 벤치를 한번 내려보고 바로 한번 써보고 그러다가 만약에 뭐 좀 생각보다 선발용은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그냥 한교원을 투입하는 뭔가 그렇게 변화를 줘서 바로도 좀 동기부여시키는 그런 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두 팀의 역대 전적을 보면 30승 23무 30패예요. 똑같아요. 예, 그 말은 전북이 많이 따라잡았어요. 예전 생각해보세요. 전북이 어디 그렇죠. 전주에 있는 그런 맞아요. 지방 구단이 수원을 상대하나 싶지만 지금은 많이 따라잡았고 이날 승리할 경우에는 역대 전적에서 전통하고 수원을 넘는 그런 날이 됩니다. 예, 수원도 지금 창단 25주년 특별 유니폼을 입고 지금 25%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관중이 그 앞에서 뭔가 승리하고 싶어 하겠지만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승부 과감하게 예, 전북이 한번 꺾일 때가 됐고 울산처럼 지난 경기에 그리고 최근 전북의 원정 경기력 인천에도 못 이기는 원정 경기력 썩 좋지 않았다. 그리고 그 주니어를 막았던 헨리가 구스타포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전북. 전북. 수원의 수비가 울산을 막았는데 전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 네. 두 골 차 이상 날까요? 뭐 날 수도 있을 거라고. 두 골 차 이상. 네. 네, 볼만찬 통신입니다. 이번 주 연맹 브리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엘리트 유소년 선수들의 축구 잔치죠. 2020년 K리그 18세 이하 챔피언십이 주제였습니다. 올해도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경북 포항에서 열리는데요. 당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개최가 불투명했는데 네. 뭐 철저한 방역 그리고 무관중 진행으로 결정을 하면서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이제 지난해는 이제 15세도 참가했고 이랬거든요. 18세 이하 팀만 참가하고요. 경기장 출입 인원을 철저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회 좀 주목할 부분이 이제 스타 출신 지도자들의 지략 대결인데 네. 서울 뉴스죠 오산고의 감독이 차두리 감독이고 인천 뉴스 대건고의 감독이 김정우 감독이에요. 뼈정우. 네. 두 감독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같이 했었죠. 아, 그러네. 네. 이 두 감독이 어떤 이 지략을 보여줄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요. K리그 유스 챔피언십은 2015년부터 뭐 올해까지 6년째 이제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K리그 이제 산하 유소년 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년 열고 있고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의 일환인데 K리그는 사실 2008년도부터 전 구단의 유소년 시스템을 의무화로 도입했잖아요. 뭐 유스 트러스터도 도입해서 클럽 평가 인증제도 실시했고 뭐 그러면서 이 챔피언십 대회를 뭐 점점 더 확대해 나갔고요. 2018 시즌부터 이제 준프로 계약 제도를 도입하면서 최근 3년간 K리그 등록 선수 중에 유스 출신이 250명이라고요. 제 31.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K리그 1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뭐 송민규, 고영준, 오세훈, 뭐 조규성, 정한민, 권혁규 이 선수들이 다 유스 챔피언십 출신이니까 네. 요 대회에 한번 관심 가져서 미래의 K리그를 누빌 선수 누군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에서 생중계한다고 하거든요. 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제가 결승전 가서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기사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침내 이 시즌 첫 골을 신고한 나성호가 K리그1 15라운드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인천전이었죠. 멀티골 넣으면서 네. 2대0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베스트 11을 보면 최전방은 정한민, 2001년생 서울 공격수죠. 맞아요. 정한민, 일류첸코, 문선민, 문메시가 선정이 됐고요. 미드필더는 나상호를 비롯해서 김보경, 한승규, 김진야 그리고 베스트 수비는 연재훈, 건경원, 홍정호 그리고 골키퍼는 양영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수원은 이제 전북과 홈경기 창단 25주년을 기념하는 스페셜 유니폼 입고 경기에 나설 예정이고요. 네. 강원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 이제 스포츠 산업 진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지역 밀착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온라인을 통해 경기 예매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팬분들의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서울대 상주죠. 이것도 빅매치 같습니다, 저는. 서울이 흐름을 확실히 탔어요. 네. 2연승 4-2-3-1로 전환하고 나서 팀이 눈에 띄게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고요. 정한민 방금 언급했었는데 정한민이라는 젊은 피의 가세로 팀 전체가 좀 리프레시되는 효과도 얻었습니다.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팀 분위기가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김호영 대행이 코치 시절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수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짬이 있어. 네. 네. 서울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력이 나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를 탄 만큼 이제 만만히 볼 팀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15일날 출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기성용의 데뷔전이 조금 더 늦춰질 것 같아요. 기성용이 팀 훈련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직 실전을 소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래 쉬었던 선수가 경기에 나서면 연습 경기를 좀 한 경기 정도 치르고 나가거든요.
근데 기성용은 아직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서울 내부에서 좀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요. 네. 물론 뭐 구스타보나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실전을 통해서 아예 그냥 바로 감각을 올리는 방법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뛴다고 해도 아주 짧은 시간 정도고요. 일단 확실한 건 조금 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주 역시 주춤하던 흐름을 끊었습니다. 부산이 2대0 완승을 챙기면서 다시 3위로 뛰어 올랐는데요. 상주가 이제 전역생들 문제로 좀 어수선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날은 상주가 잘했던 걸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두 경기에서 7골 내줬던 수비가 다시 좀 안정감을 찾았고 공격에서도 이 특유의 역습으로 득골을 만들어냈는데 특히 문선민의 활약이 두드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제로톱 형태로 나서면서 특유의 침투로 두 골이나 만들어냈는데 상주 입장은 그 경기를 통해서 현 병장들이 제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음번에 밑그림을 네. 완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상주가 이제 서울을 만나서 최근 2연승 기록 중인데 사실 서울 입장에서는 상주같이 많이 뛰고 중원이랑 수비 블록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사실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크랙 같은 플레이를 펼쳐주기가 어려워서 좀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이 약간 상주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한민이 뭐 측면에서 문선민처럼 움직여주고 있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는 좀 비슷한 형태로 만나는 팀을 미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측 한번 해보죠. 무승부. 무승부. 네. 서울이 좋기는 하지만 상주를 이기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가 제 생각입니다. 저도 무승부를 예측하는데요. 서울 그 강원전 그 후반 그 결과 기록을 보니까 34분 이후에 김원식, 황현수, 김남춘 약간 수비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줄줄이 경고를 받았더라고요. 이 말은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는 그 소리 같은데 상주의 문서민한테 한번 털리더라도 어떻게든지 뭐 동점골 넣어서 지키는 그런 경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팀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무승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6일 열리는 광주와 강원전입니다. 네, 광주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광주 전용 축구구장을 사용해도 좋다는 연맹의 공식 허가가 떨어졌잖아요. 이제 진짜 홈구장, 이제 진짜 내 집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대 2,000여 명의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경기력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두 경기 보면 인천 잡고 포항과 비겼죠. 특히 포항전에서는 후반 막바지 고용준에게 실점하지 않았다면 승리할 수도 있었던 역사상 포항전 첫 승리를 달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주는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요. 강원은 내용이 주는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컵 포함해서 최근에 패무패 무패 이런 흐름 중인데 해당 5경기 중 4경기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김병수 감독이 선발에서 조지한 한번 빼보기도 하고 김승대를 연속해서 후반에 교체 투입하면서 변화를 좀 주고 있는데 뭔가 그게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었던 경기였고 서울전 지난 경기 돌아보면 강원이 개막전에서 서울을 만났고 지난 라운드에 서울을 만났잖아요. 명단을 비교해 보니까 총 5명이 바뀌었어요. 뭐 한국영의 부상, 뭐 김호규의 뭐 그 이적 이런 변수가 있긴 하지만 시즌전 열심히 준비했던 플랜대로 팀이 확실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플랜이 너무나 많이 읽혀서 전술에 변화를 주지 않고 전략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 박진섭 감독 입장에서 좀 손쉽게 강원을 상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강원이 지난 그 흐름을 보면 최근 13경기에서 정규 시간을 기준으로 이긴 팀이 광주 한 팀밖에 없어요. 대신 광주와 2경기에서 모두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팀한테는 좀 어려워도 광주 너네만큼은 절대 지지 않는다. 이런 그 광주전에 대한 자신감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광주로서도 굉장히 좀 힘든 경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기 무승부죠. 일단은 광주전 2연승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강원도 광주 구장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낯선 분위기에서 생각보다 경기력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무승부 예측하는 게 이 낯선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거뒀던 2연승이 사실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흐름이나 전체적인 뭐 경기력 면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 무승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꿀게요. 광주 승리로. 갑자기. 아니 지금 딱 떠올려 보니까 펠리페가 임채민을 누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광주의 근소한 우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대구 대 인천입니다. 일단 대구는 세징야 출전 여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징야 대구 공격의 시작이자 마침표인데 지난주 전북전에서도 사실 대구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지만 확실히 세징야의 공백이 드러났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마무리 그리고 응집력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웠는데 일단 지난주에도 훈련을 했지만 결국 엔트리에서 제외됐거든요. 그 세징야가 아픈 자리가 사타구니예요. 그러니까 사타구니는 정확한 진단으로 나온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정도 그리고 이 정도면 뛸만한데 이렇게 되면 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구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아직 좀 무리해서는 뛰지 않을 것 같다. 시즌이 꽤 남았으니까 이렇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세징야가 없을 때 결국 김대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확실히 이제 김대원이 지난 시즌만 못하거든요. 에드가 대안이 스스로 만드는 능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김대원이 해줘야 되고요. 사실 지난 경기에서는 이진영이 세징야 자리에 섰는데 사실 좀 아쉬운 경기였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원 선수가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갖고 가서 얼마나 해주느냐. 결국 대구의 스피드는 김대원이 올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인천은 조성환 감독 첫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사실 감독 교체 효과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인천이 지난 7년간 7명의 감독을 바꿨습니다. 와, 2년 사이에 바꿨네. 4명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 교체에 내성이 생긴 거예요, 선수들이. 원래 이제 선수들이 감독이 교체되면 기존에 잘 뛰던 선수들은 새로운 감독한테 이기고 못 뛰던 선수들은 아니 잘 보여야지 이런 그렇지. 게 있는데 네. 아니 심리적 변화가 거의 없더래요. 계속 바뀌. 계속 바뀌니까 네. 제가 옛날에 학원 선생님 한 번 했었는데 네. 목동 애들이 그래요. 아니 학원 선생님이 바뀌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네. 조 감독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거는 부분이 조 감독이 워낙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 아는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요 일주일 사이 지난 며칠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위기가 바뀌었을 거다. 실제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기대를 걸고 있고요. 축구적으로는 결국 무고사가 중요합니다. 너무 안 좋아. 네. 아길라르는 잘해요. 네. 진짜. 아길라르는 혼자서 인천 혼자 축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무고사가 우리가 알던 그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 감독도 무고사를 살려줄 수 있는 축구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공격 쪽에는 어쨌든 무고사를 확 살려주기에 좀 이선 라인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사 자체가 좀 돼야 되거든요. 인천 입장에서도 무고사 계약 기간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잘해야지 내년 뭐 무고사를 팔던가 하고 재계약해서 또다시 이 판을 유지하던가 이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무고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수비는 지금 이재성 선수 부상입니다. 지난 경기 못 뛴 게 뭐 내부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부상이기 때문에 3주 정도 아웃이라고 해요. 일주일 지났으니까 2주 남았겠네요. 오반석을 중심으로 하는데 일단 지난 경기에서 라인을 좀 올려가지고 허리를 강화하는 축구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측 한번 해보죠. 대구입니다. 대구. 네, 인천이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대팍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네.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이 경기 제가 취재를 가는데 저도 대구를 찍고 가겠습니다. 일단 조성환 감독 뭔가 해보려고 라인을 조금 올렸더라고요. 성남전에서. 대구로서는 템백 인천보다 이렇게 라인을 올리는 인천이 더 상대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대구 쪽 보겠습니다. 자, 16라운드 프리뷰 숨가쁘게 진행했습니다. 네. 지난주 사실 몇몇 경기장에서 이제 방역 시책을 조금 어기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이게 관중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관중 없는 경기가 얼마나 공허한지 우리가 비교할 수 있었잖아요. 이번 주부터 이제 관중 숫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뭐 네. 아니 야외인데 뭐 어떠냐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룰을 만들었고 그 룰을 지켜서 이 시즌이 마무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성숙한 문화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응원도 열심히 해야죠. 네. 저희도 성숙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취재를 다녀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